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과 담당 팀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9,148만 4천원 증가한 10억 1,352만 9천원으로 세수입에 2022년 차세대 표준지방 인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6만 9천원, 2020년도 기속 보수 반납금 136만 2천원, 그리고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8천만원, 국고보조금 127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 828만 2천원이며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7,721만 5천원이 증가한 1,226억 6,868만 9천원이며 국도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른 반영사항 등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강화, 친절공무원 포상금 360만원 편성하였으며 업무소관 변경에 따라 비서실 기간제 노동자 보수 1,074만 2천원은 감액하였고 찾아가는 시민강사, 양성, 역량강화 위탁교육비는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에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모범 2통장 연수 39만 4천원, 2통장 단체 상해보험금 22만 2천원 각각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아주동 자율방범대 방금 초소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 교부금 8천만원 편성하였으며 하청 실버세대 힐링센터 물품 구입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옥포일동 행복올림센터 건립봉사 기간 동안 옥포일동과 옥포이동이 같이 옥포이동 주민자치센터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른 노후된 옥포이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그제면 주민자치센터 보수 등을 위한 2억 3,960만원과 일부 주민자치센터의 노후장비 교체에 1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직원들의 직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비 2천만원 증액하였고 세종사무소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로 622만원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자원봉사센터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2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주차장 조성사업비 12억 5,5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자원봉사자 보험 지원에 43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385쪽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297만 8천원 증액하였고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은 세부 부기를 정정하였으며 올해 첫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예산 3천만원 증액하였고 사이버 통일 교육 실시에 따라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남북 교류 협력 역량 강화 교육비는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86조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행사는 아래쪽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행사 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 한건 책자자로 22쪽입니다.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그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이며 설치 목적은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이 되겠으며 설치 연도는 2023년으로서 기금 사업의 목표는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관리 운용하여 주민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게 되며 2023년도 기금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은 1억 5,073만 1천 원이며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첫 해로서 기금 사업 미추진에 따라 지출은 없으며 전액 농업은행 예치금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4조 자금운용계획부터 29조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옥포일동 주민센터 그게 지금 행복얼림센터로 지금 지으려고 하면 네. 지금 이 6천만 원 예산 이게 그쪽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2억 3,900만 원 예산 중에서 네. 상당 부분 예산이 그쪽으로 워낙 노후되어 있어서 네. 두 개 도면 같이 쓰게 될 것을 대비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1차 추경에 6천만 원 이거 하고 예. 지금 2억 3,900만 원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비용이? 지금 6천만 원 가지고는 지금 이동에 그 인테리어 예, 기존 옥포 이제 이동 주민들을 위한 주민센터 그 예. 보수비로 일부 이제 당초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예, 예. 지금은 이제 일동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예. 그 건물이 워낙 3층 건물이 노화돼 가지고 안에 보수할 상이 많아서 방음이나 그 앞전에 네, 뭐 맞습니다. 뒤에 민원이 칼도 들고 갖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제가 있었는데 그 시설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예. 예, 예. 그할 때 좀 방음이나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해서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해야 되는데 한 비용을 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2억 한 3천만 원 정도 거의 아마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예. 그럼 우리 앞전에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올렸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추가 지금 6천만 원 올리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옥포 일동가 사용한다는 계획이 없었고 네. 옥포 이동 주민들만 사용하는 계획이 돼서 많이 노후됐지만 일부만 이리 개보수를 해서 이리 활용한 거로 했는데 이제 일동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전체 이 보수를 리모델링을 해야 될 범위와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방수도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할 때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 선거 관리 운영에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담금 3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도 그렇지만 이제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이제 그 일부 분납하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이제 분납을 했다가 선거가 끝남으로 해서 이제 그 선관위에서는 이제 예산이 지금 소진되고 없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이 포상금 한 건에 대한 지급 요인이 발생을 해서 그게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보전해 줄 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300만 원 이거는 그 당시에 포상금으로 지급할 거다 이거죠? 이제 그 선거 관련해서 이제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 네. 이제 그걸 이제 지자체에서 이래 또 보전해 사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그거는 저희도 모릅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모르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급할 한 건에 대해서 예산 금액으로 요구를 해왔고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는 예, 선관위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이 예산을 선관위에 주는 건데 예. 포상건이 발생해서 우리가 요구가 왔기 때문에 예. 300만 원을 줄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보상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예, 실제 이제 한 건에 300만 원이라는 부분,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선관위에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부분은 선관위에서도 알려줄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뭐 신고 보상이나 이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 종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384페이지예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주차장 조성 12억 일자 추경이 당초도 아닌 일자 추경이 올리는데 예. 이좀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그 고윤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그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자원봉사센터 보유 차량만 해도 지금 4대인데 그쪽에 주차 면수는 지금 3대입니다. 근데 이제 각종 봉사활동이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 방문자들이 있는데 그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바로 앞에 있는 그 도로변에 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위험성이 있어서 좀 이건 시급하게 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부지를 우리 자원봉사센터 바로 뒤쪽에 보면 뒤쪽에 좀 넓은 예, 곳이 농지가 있는데 있습니다. 예, 그게 예, 그럼 매입 비용 거의 매입 비용이다 이거죠? 예, 거의 매입 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봉사센터 주차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닐 텐데 당초에 예산 확보하지 않으시고 추경에 좀 이해가 어렵긴 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에 예, 과장님, 그 실버 세대 그 하청에 그 7천 출장소 여기 힐링센터에 1,000만짜리 물품은 어떤 물품입니까? 383쪽입니다. 하청 실버 세대 힐링센터 이제 물품은 그 이제 7천도 그 7천 출장소 주민분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해준 내용입니다. 그 그래서 내용 중심으로 이제 물리치료 침대와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그 7천 그 도로에 그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좀 편을 위해서 이제 에어 컴프레서 그다음에 의자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체력 단련에서 탁구대 주민분들께서 이제 건의한 내용입니다. 자전거 타는 그건 아마 철천도에 오시는 자전거 타는 분들을 위해서 예, 예. 그 출장소에다가 이제 설치하는 것 같고 예. 나머지는 안 그래도 저번에 이제 힐링센터 만들어 놓으면 안에 물품이 참 부족하다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시라 했더니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부족함 없이 하면 좋겠고 그 출장소가 2군데 더 있는데 향후에 뭐 이렇게 힐링센터로 변경될 출장소는 계획하는 데 있습니까? 그렇지는 지금 자 외포와 예. 이제 그 창호 가족 출장소가 있습니다. 네네. 예,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장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면사무소가 워낙 노후돼서 면사무소도 이리 그 보수 계획도 가지고 있다가 출장소에 아마 일부 보수를 하고 가족 출장소도 일부 지금 계획을 하고 해외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예. 왜냐하면 여기가 좀 예. 그 철전 출장소가 이렇게 이제 힐링센터로 바뀌면 아마 좀 다른 출장소에도 이런 좀 문의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제가 말씀을 다만 저 이만큼의 드립니다. 어떤 그 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노인세가 예. 늘어나고 한다 하니 예, 아무래도 예. 잘 챙겨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예. 과장님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네. 아까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 있잖아요. 예. 당초에 이제 6천만 원이었는데 뭐 2억 얼마 예산이 증가가 되어서 저도 이제 사실은 옥포 이동 그 회의를 한번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일동의 이제 그 청사 때문에 예. 일동 주민자치센터에 이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이동해서 하면서 이동에 뭐 시설비를 얘기를 하셔서 이제 예산이 이제 추경에 바로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왔는데 예. 당초에 6천만 원은 예.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이 당초에 저희 6천만 원은 옥포 이동의 센터에 뭐 그런 예산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그때 6천만 원의 근거를 물었더니 특화 사업하고 뭐 시설 노후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3천만 원은 특화 사업 500만 원씩을 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정확하게 조금 그
기명을 하시라. 이게 뭐 특가3, 특가4 뭐 이렇게 분류하라고 해서 예 했는데 이번에도 또 뭉뚱그려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그 6천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2억 3천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당초에 설명을 잘못 들은 건지 늘 이렇게 예산을 뭉쳐서 가져오신단 말입니다. 저희가 물어야 설명을 하시고. 예, 제가 지금 방금 네. 자료를 받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때 그 당초 예산에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는 6천만 원입니다. 그 6천만 원의 그 지원 내역에 보면 둔등면이 2천만 원, 네네. 그다음에 능포동이 2,500만 원, 네네. 옥포 유동이 1,500만 원. 근데 이렇게 해서 6천만 그때 저는 원. 그렇게 보고를 받지 않았었거든요. 아, 그 이제 그래서 옥포 유동은 실제 이제 옥상 방수공사가 주 사용 그 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네.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그때 네. 제가 설명을 그래서 제가 그럼 특가 사업은 정확하게 기명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네. 제가 한번 챙겨서 보고 왔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제가 뭐 부서마다 다 그래요. 뭉뚱그려 예산을 쓰고 저희가 물어야 네.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냥 보면 그냥 이해가 되게끔 해오면 참 좋은데 네. 모든 부서가 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짚는 이유가 네. 당초에서 6천만 원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제가 당초에 들었던 게 달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좀 세세하게 이게 기명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일단 알겠습니다. 384쪽에 과장님, 네. 직무 관련 개인 학습은 공무원들 네, 그렇습니다. 관련이죠. 그래서 정액이 되어서 4천만 원입니다. 예. 그냥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까? 아, 이제 이 교육은 사실 그 몇 년에 그 이제 독서 통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가 책을 이제 위탁을 해서 이제 책을 필요한 내가 이제 보고자 하는 정보나 어떤 업무에 관련된 책을 이제 받아서 보고 리포트를 제출하고 이제 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2천 있는데 명이 예, 이제 전 직원이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실제 이제 다는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제 우리가 아, 당초에서 1,500명이니까. 예. 예, 당초 예산 확보했던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4월 5월달까지 소진이 되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 제가 왜냐하면 직무 관련이라고 말씀하셔서 네. 저희 아까 홍보실에서 카드 뉴스 제작하는데 월 400만 원씩 이제 각 부서에서 하는 시책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하시라 홍보실에 그랬더니 이제 네. 부서에서 막 홍보실로 이렇게 업무가 많이 가나 봐요. 네, 예. 그럼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저희가 하는 것도 세금이고 세금을 이렇게 지금 예산 감시하는 거고 이것도 집행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때 공무원들을 직무 교육을 제대로 해서 네. 카드 뉴스 정도는 부서에서 좀 해가지고 하면 월 400만 원 그 예산이 홍보실에서 업무 가중도 될 뿐더러 뭐 그렇지 않을 텐데 좀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좀 따로 예산 집행이 되고 또 이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무 관련이면 그 부서에 그 카드 뉴스를 만들어야 되는 시책 홍보가 있으면 좀 그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잘 학습되고 우리 직원들한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만큼 어떻게 레포트 제출돼서 뭐 다 하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부서마다 이게 좀 칸막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쭉 다 보니까요. 저쪽 부서도 보고 이쪽 부서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무슨 업무 과중돼서 예산이 높아져 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행정가에서 이 하나 우리 시책 뭐 카드 뉴스를 만들면 그렇게 한 달에 400이라는 예산이 홍보실에서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러고 보니 직무 관련 개인 학습이 있길래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챙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산이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거 한번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85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행사 운영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예. 요게 중국과의 국제교류 맞습니까? 예, 이제 당초에는 당초에는 이제 중국이라고 앞에 딱 박혀 예,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이 살짝 빠졌네요. 예, 이제 그거 이제 사실 보면 우리가 중국만 교류하는 게 아니고, 네. 그지 뭐 일본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근데 다른 그럼 당초에는 왜 중국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이제 그건 중국 쪽에 또 우리가 또 많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예, 수정을 그럼에도 하는 불구하고 뭐 그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나라 될지 모르고 또 이 예. 나라 저 나라 뭐 연화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관광 성형회하고 농수산물 판촉 행사
경비가 예. 다 문화체육 교류 행사로 다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문화체육 교류 행사로만 예.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겠으나 하겠다. 예. 아니 이제 꼭 사실 관광문화체육 교류 행사로 되어 있지만 예. 어떤 요 속에는 다양한 교류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위는 근데 예. 저는 이렇게 예. 세 가지 목 중에 보면은 문화체육 교류보다는 농수산물 판촉 행사가 우리 시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외 도시와 이제 어떤 도시와 교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건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실제 요 속에 이제 저희들은 어떤 다양한 교류 사업을 사실 포함하고 있는 의미로 담았는데 그런 부분 좀 부작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예. 그럴 거면 그냥 이렇게 뭐 관광성을 그대로 놔두고 예. 뭐 해도 되는데 굳이 이 두 개를 없애고 여기다가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예. 딱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도 없이 그냥 문화체육 교류가 하면서 예. 농수산 판촉도 할 수 있고 예. 뭐 할 수 있고 충분히 그 이해는 되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생각이 좀 범위를 들어서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굳이 요거는 불필요한 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고향사랑 기부금은 아까 기금 설명도 들었지만 지금 한 어느 정도 진행? 지금 이제 한 기금 모금이 몇 프로 정도? 570여 분의 한 몇 프로 정도 우리 지금 예. 모금 대비 몇 프로 정도 달성입니까? 예,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570여 분이 하셨고요. 네. 지금 한 6,800, 한 7,000 가까운 돈은 이제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셔서. 저번에 보고 봤을 때보다 한꺼번에 좀 많아졌네. 얼마 예, 안 그렇습니다. 됐었구나. 항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지난 토요일도 사실 이제 저희가 또 홍보도 하고 왔는데 그래서 한 7천만 원 가까이 지금 돼. 그래 사실은 이제 예.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기금보다 예. 연말에 좀 더 많이 해야 어쨌든 과장님도 그렇고 뭐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서 갈 텐데 그래서 홍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홍보 물품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뭐 어떤 걸로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 보면은 예. 대충 산출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가장 어떤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제 현수막이 플릿 포스트 배너 당초 예산이 이제 저희들이 금액이 워낙 좀 적었고 타시군에 이제 비교를 하면 엄청난 그 좀 홍보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시외버스 외부 시트 광고나 우리 관용차 외부 시트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티슈 핫팩 등 또 이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고향의 사랑의 날이 이제 9월 4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그 박람회를 하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부서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등 좀 또 필요하면 다른 그 시군과 연계해서도 다양하게 좀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까지 다 가는 게 이게 홍보품 제작비로 금액이 뭐 일단 일추니까요. 예. 아무튼 그래서 홍보품 제작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리고 좀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시는 보니까 47개 지금 답례품이 뭐 선정돼서 39개 품목. 일단은 올라간 건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다른 시군의 고향산 기부금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군에도 들어가고 시에도 막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 시는 계절 상품이 있어가지고 이제 품절된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둔독포도다. 그럼 둔독포도 나올 때는 그 포도를 위한 조금 더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 예. 왜냐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는 계절 상품 때문에 품절 이런 게 잘 없는데 우리 시는 서너 개가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딱 그때만 특화된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잘 챙겨가지고 유자나 블루베리, 뭐 둔독포도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맞게 조금 집중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그게 좀 되게끔 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뭐 지역 사랑을 알리는 데 좀 도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예. 저희 홍보 물품 제작하고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좀 예상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간 예. 우리 지역 경제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 거제시도 알려내고 가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남북교육협력 지원입니다. 걱정이 되는데 저번에도 기금 관련해서 얘기가 있어갖고 조금 마음이 그랬었는데요. 우리 시의 남북교육협력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는 예산이 이거 뭐 교육도 지금 횟수가 줄어들고 원래는 4번 하기로 했던 것들을 한 번으로 줄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들어서요. 굳이 이렇게 당초에 했던 계획 교육을 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줄일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그 평화통일교육 관련된 공모사업은 올해도 4천만 원 이제 지속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그 남북 교류에 대한 이제 다양한 어떤 교류가 있어야 하고 또 이제 실제 어떤 다양한 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도 앞에 우리 전임자 분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 좀 조심스럽지만 어떤 우리가 남북의 어떤 그 지금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리 어려운 어떤 환경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남북 교류 우리 협의하고 잘 의논해서 좀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남북 교류 협력은 저희가 기금도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이제 뭐 평화로우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만 평화롭지 않을 때라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어느 날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준비하면 늦어요, 과장님. 그래서 기금을 모금하고 그 기금으로 우리가 충분히 남북이 이제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씨가 또 늦단 말입니다. 그때 가서 하면. 그래서 이렇게 기금 모아진 거 가지고 그냥 가만두고 지금 그런 상태니 아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우리는 나중 평화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남북 교류에 대한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금도 모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자꾸 이게 축소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고려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그 기금 모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가 지금은 그런 상태니 우리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 거제시가 좀 이런 교육도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뭐 그 기금으로 좀 앞으로의 일을 대해서 좀 사업도 좀 도모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요건 제가 그냥 아쉬움에 드릴 말씀이고 다음 때 사업 이렇게 좀 남북 교류 협력의 다음에 뭐 이렇게 이춘에 이럴 때 보면 또 제가 한번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일단 그 세입에 잠깐 하나만 짚어볼게요.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예. 예, 도에서 도비인데요. 네. 3억 4천. 그럼 이거는 인건비를 이리 지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시도가 아닌 네. 도로 지방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관리하니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 같은 경우는 우리 소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 거제시는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도비는 보니까 지방도를 지금 그 국도에 관련해서는 8명에 대한 그 도로 보수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건 순수 국비로 일이 그렇습니까? 예. 근데 우리 인건비 그거 보니까 네. 도비 요거는 도비 보조금은 도로 보수원 인건비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국비는 따로 표기 안 돼 있던데. 되어 실제 있습니까? 우리- 당초에 되어 있습니까? 실제 이제 우리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 지원을 받는 공무직 직종이 또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또 민원실에 여권 업무를 하는 공무직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자가 네. 좀 설명을 하고 싶어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예, 담당 팀장님 예, 그럼 답변하십시오. 담당 팀장 네,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직원복지팀장 이동인입니다. 아까 최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국비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도비가 이제 국지도라든지 요 지방도 관련해서는 이제 도비가 이제 8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도 이 예산으로 지금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세부적인 거는 이제 도로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고 시도도 있잖아요. 그걸 딱 구분해서 이게 국도는 우리가 손을 안 대.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우리 시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도비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얘기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이 도비 안에 그냥 국비가
들어있다라고 본다 이 말인 거죠. 도비 뭐 실제로 이제 그 현장 그 수행 과정에서 보면 이제 그 민원이 이제 우리 시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당연히 국- 국도도 예. 우리 시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도라고 해서 우리가 업무를 뭐 지금 이제 국도관리청에 미루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관리는 우리 도로보수원이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비는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지원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랑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니 예산세는 없으니까 제가 예,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국도, 지방도 다 우리 보수원들이 다 하잖아요. 그거는 국도관리청에 그 직원으로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도관리청의 직원도 국도를 보수를 하고, 우리 지자체에 있는 국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왜 안 주냐고요, 국비를.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도로는 다, 예를 들어서 큰 공사는 다 국비로 지방국도관리청이 사겠지만, 소소한 보수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원들이. 그럼 거기에 맞게 국비도 저는 지원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 건데요. 도비만 지원이 되고 있으니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게 대외 교류 협력 사업은 우리 시정 혁신 담당에 있던 사업이 이제 행정과로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럼 기금도 다 넘어왔겠네요. 남북 교류 협력 기금도. 예, 그렇습니다. 그 기금의 존치 기간 연한이 2023년 12월입니다. 12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금을 연장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 부분은 그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든지 저희들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 왜냐하면 예. 기간을 연장해야 되니까요. 그래 어쨌든 이 소관은 행정과고 행정과에서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또 이렇게 이런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금도 변경안도 제출해야 되고 하니까 한번 그 절차를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기간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386페이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협의회 행사 운영비 이거는 국비인데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행사 실비 지원금을 삭감하고 행사 운영비로 지금 편성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회의비도 아니고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실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국비 100만 원에 대한 이제 지원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뭐 교육을 하든지 강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또 이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도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협의회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 어떤 그쪽 그게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이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사 회의비도 아니고 이게 무슨 행사인가? 이제 그거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그 행사 내용은 이제 그 성격으로 할 건데 이제 아직 추가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네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 간단하게 왜 제가 아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말씀드렸냐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 이 분단 국가에서 어쨌든 이제 한반도에 이제 좀 뭐랄까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도 그렇고 그와 아울러 우리 이제 당장은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지 않더라도 통일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통일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 남북 협력 교류 기금으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통일교육지원법에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기금은 한번 과장님이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과장님, 예. 고향사랑 기부금 570
570여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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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분께서 예. 좀 도와주셨습니다. 네. 주로 이제 향인들이죠. 예, 항인 분들이 예, 많으시고요. 예. 또 또. 이제 소액 사실상 이제 우리가 570여 분 중에 예. 전체 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10만 원 그 기부를 하신 분들이 95%가 넘습니다. 사실 예. 소액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항인 외에 또 다양한 분들도 예. 예, 지금 하시고 그럼 계시고. 향인에 다른 분들이라면 어떤 그 이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우리 지역 농협과 타 지역 농협 교류 앞전에 예. 또 이리 도와주시고 제가 또 의회에 또 이리 간담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실제 이제 서로 간에 기관 간이나 단체 교류를 하는 거기에서 직원들이 10만 원씩 하면 여러 인원이 돼야 되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교차 기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교차 기부입니다. 지금 올해 기금 목표액이 1억 5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비용이 한 8천만 원 들어가야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길게 보고 이제 예. 만들어진 제도니 예. 길게 보고 이제 갈 것인데 예. 지금 우리 그제시의 답례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기부하신 분들 답례품 선호도를 예, 예. 따지면 예. 구체적인 그 품목은 말씀 안 해도 됩니다. 예, 예. 뭐 농수산품입니까? 어떤 것죠? 농수산품이 사실 우리 답례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을 또 농수산품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예, 예. 실제 이제 농수산품이 이제 상당한 이제 비율을 차지하는데 예. 다만 네. 우리 그 상품권도 그제사랑 상품권도 예. 일부 선호를 하는 품목 중에 한 품목입니다. 대부분은 우리 예. 그제시 특산물로 농수산 특산물로 예,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금 파견제는 한 명 나가 있죠? 예, 한 명 나가 있습니다. 6급이죠? 6급입니다. 예. 예. 지금 언제부터 나가 있습니까? 지금 예, 올해부터 1년간인데 예. 정확한 파견 일자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네, 정확한 네. 일자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파견 근무 목적대로 어떤 그 실적이 좀 나옵니까? 지금 사실 저도 이제 그 세종시에 예. 이제 몇 개 그 기관을 이제 이 부서를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서 지금 현재 파견돼 있는 직원에 네. 상당히 도움을 받았고 예. 세종시나 이 중앙부처에 갔다 오는 직원분들이나 팀장, 국장님들께서도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럼 그 효과가 파견 크다. 직원은 예. 그쪽으로 좀 특화된 분인가요? 꼭 그건 뭐 특별히 특화된 건 아니지만 예. 개인 능력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아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반갑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오구입니다. 그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재산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그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290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49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가가치세 한거건 1,028만 9천원과 태풍 힘남로로 인한 재복구비 1,261만 5천원으로 기타 수입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39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2억 6,278만 8천원이 증액된
56억 2,95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비로 12억 4,698만 8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당 이득급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 사용료 및 토지 매수비 등 3억 8,698만 8천 원으로 정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매입비 8억 6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공유 재산관리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00만 원을 신급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를 120만 원 감액하여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복사기 및 문서 세단기 구입을 위해 자산 취득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산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자면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산관리과는 처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 사실 재산관리과에서는 근데 이게 중요한 부서겠습니다. 재산을 잘 관리. 어찌됐든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이게 처음 보면서 봤더니 그 미지급 용지 보상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 하고 봤더니 우리 시가 제가 다니고 있는 도로나 공원 이런데 예. 이건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이미 다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상이 되지 않은 땅들이 소송이 들어와서 예. 저희가 돈을 준다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요거는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측정하기는 어려운 단위의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보상 지급 신청이 있기 때문에 예상은 조금. 그럼 요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어디에 근거하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측정합니까? 저희들 기존 사용이 오래된 도로는 거의 지금 보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미지급 용지가 지금 그 실태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태 조사의 표현은 좀 그렇기는 하다마는 저희 뭐 어차피 뭐 지방도나 뭐 도시계획도로는 다 확인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시는 알려면 알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 조사를 한번 했는데 완벽하지 않아 가지고 네. 저희들 이제 추가로 완벽히 조사를 한번 하려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조사를? 그래 이제 일일이 도로 지금 노선이 하도 지금 많기 때문에 일일이 도로 그 편입 용지를 하나하나 지금 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용역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저는 이런 데 좀 용역을 하면 좋겠네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제일 잘 아는 건 공무원들이겠지만 왜냐하면 뭐 사실 도로가 뭐 있잖아요. 지방도 뭐고 1018 뭐 국도 뭐 국지도 뭐 58 뭐 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뻔한 길이고 뭐 공원 다 있으니까 이런 걸 차라리 용역하면 더 자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이런 건 처음 이제 보다 보니 이건 행정력 낭비도 있을 것 같고 예산도 추정되지 않으니 이렇게 추경이 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러면 소송이 걸어서 주민들 줄 때는 우리 집 예산이 없으니 또 기다려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사실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그리고 실제 지금 그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오래된 도로는 보상 안 하고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인간암 성인 인근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상이 지금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비를 어느 날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나왔으니 그러니까 뭐 우리도 저 땅이 보상받 이렇게 해서 뭐 우죽순으로 막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사전에 좀 조사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안 되면 사실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살던 때에 이 땅이 뭐 이렇게 보상이 받아야 되는데 뭐 돌아가셨다. 그럼 자식들이 뒤에 이제 뭐 알아보고 늦게라도 할 수 있고 그럼 토지 사용료가 뭐 많아질 수도 있고 그때는 지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 이 공사를 할 때 되어야 사실은 돈에 이렇게 뭐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좀 덜 할 텐데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다니는 도로에 사용료가 안 돼 사용료를 뒤에 하고 이런 것들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 이런 게 부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전 사실 오늘 이렇게 추경 올라온 거는 어쩔 수 없이 뭐 드려야 되는 돈이니까 당연히 뭐 드리는 건데, 향후 이런 게 우리 시가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그 계획을 저는 사실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 시가 이런 그 미굴 용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 저도 사실은 이게 이런 업무는 좀 낯설다 보니 궁금해져서, 왜냐하면 이 소송하지 않은 그런 땅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시민들이, 그때 우리 시가 사실은 공사는 또 도로가에 사시는 거잖아요. 예,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실제 이제 보상 업무는 여기서 하고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원래는 이게 재산관리과로 되기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도로가에서 했던 업무입니까? 도로는 도로가, 다른 기타 보상 업무를 도로가에서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다 예. 이번에 이렇게 개편되면서 떨어져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거는 이제 도로 보상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공공 그 네. 사업에 대한 보상도 다 지금 그 하고 하나에 이제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용지 이제 용지가 들어가는 건데요. 예. 그러면 공사는 도로가에서 하는데 예. 그게 만약 보상이 안 된 땅이 있으면 재산관리과에서 나가서 그걸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업무가 원활합니까? 이해가 좀 어렵네요. 업무 분장이. 예. 네네네네.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제가 그 한은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참 착한 어떻게 질문을 참 그대로 딱 찔러줬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게 이 문제가 오랜 숙제입니다. 이게 심지어 이런 땅들을 부동산 특별조 지불할 때 10년 전에 일괄적으로 하려고 행정에서 노력도 해봤고, 쉽게 말해서 실제 쓰는 도로하고 땅 주인하고 다르니까. 근데 그 내역을 보면 그 당시에 실제로 땅을 보상을 해줬는데 행정상의 등기를 못 낼 수도 있고,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기부를 했는데 땅을 내기 해가지고 실제로 한 뭐 70대 80대 땅 기부도 많이 강제로 내놨지 않습니까? 동의를 했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은 사유권을 재산을 주장을 하다 보니 말씀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쭉 지금 재산관리과에서는 주로 도로 분야인데, 도로도 이 종류가 많이 안길부터 시도부터 지방도 경상남도에서는 국도율이 많이 있는데, 시행은 그러나 과정을 거쳐서 했고 땅은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 의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 하자니 예산상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 어떤 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말 안길 옛날에 새마을 도로로 그러잖아요. 내줄 때 그 도로까지 보상을 해주는 데도 있고, 우리는 아예 방침으로 시해서 그 부분은 안 되고, 이제 시도나 우리가 시도나 기본적으로 도로 있는 부분을 해주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지를 못하는 이유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정합니다. 이게 돈을 얼마 정도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돈을 들어오면 청구에 들어오면은 따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신 것 거거든요.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재산관리까지 이렇게 행태로 된 게 아니고 오랜 사실은 숙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동안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할 때 해보기를 하니 법원에서 인정은 안 해주는 거예요. 서류상에 뭐 갑자기 주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해서 못 했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저 후대도 이야기했는데, 후대 자손들이 와가지고는 우리 아버지 다 듣기로 했으니까 내놓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세금이 나오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이 조금 정확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이 참 아픈 부분에 자꾸 찔렀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주장이 돈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1년 이상 가지고도. 저는 이제 그 전수조사 하면 뭐 그런 금액이 뭐 지금 정확하게 뭐 산출할 수 없으니, 그렇지만 행정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다 전수해서 다 주겠다가 아니고, 어쨌든가 뭐 지방도 아마 도시계획도로나 뭐 어떤 데는 뭐 새마을길까지 준다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길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우리가 공공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상이 되어야 되는 땅들은 우리 시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원님, 이제 행정 공무원들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주장을 안 하는 땅들이 많아 있어요. 내 땅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 선대에서 보면 돌아가셔가지고 주민등록 번호도 없는 땅이 있거든요. 그 땅들이 보면 뭐 한 90년생 이런 100년 전에 있는 분이 땅이 있는데 후대도
그 상속이 안 되는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의 공무원들 내 돈 준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주지는 안 하고 방어만 하는 그런 자세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왜냐하면 좀 적극적인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알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소송이라 해서 빨리 보상을 받아라고 하는 공무원도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저는 이 금액이 뭐 해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추경이 올라와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당이익 소송 판결에 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게 추경이 올라오지도 않을 예산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산이니 시는 이제 추정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충. 왜냐하면 뭐 지방도나 도시계획도 이런 거에 어느 정도가 왜냐하면 제가 아까 왜 그냥 이건 좀 말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용역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무 안현진 의원님. 아무튼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우면 그렇게 해서라도 실태 조사나 전수 조사하는 게 조금 되어야 우리가 조금 준비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특정하게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올라와서 챙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행정에서 뭐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니 뭐 보상은 더 잘 하시겠지, 뭐 재산 관리도 잘 하시겠지만 아무튼 도로 공사는 저기 사는데 보상은 여기 산다. 일단 뭐 알겠습니다. 이건 뭐 드려야 되는 돈이니까요. 일단 그거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가 얼마나 그런 보상해야 될 땅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은 좀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드려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 과장님, 예. 방금 이 말씀하셨던 그 미불용지죠. 예. 주경이 8억 6천이 추가 증액돼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어디 특정 지역을 보상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저희 연쪽 연사리에 예. 그 이제 도로 개설한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로 이제 보상비를 지급 못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연사에 그 도로가 언제쯤 난 거죠? 2010한 5, 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이면 뭐 근래 도로를 개설했는데 보상을 안 하고 이 도로를 개설했다고요? 예, 그런 게 이제 그리고 이거 조금 챙기. 알겠습니다. 예, 아주 일단 하겠습니다. 예, 도로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청사관리팀장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24억 7,090만 5천 원이 증가한 106억 7,4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 유지보수 사무관리비에 2,300만 원이 증가한 2억 6,054만 원, 공공운영비에 7,200만 원이 증가한 8억 8,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보수 시설비에 9억 5천만 원이 증가한 3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청사 및 면동청사 유지보수공사에 4억 원, 시청사 강장 및 주차장 포장공사, 시청사 본관 외벽 개선공사에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양동 주민센터 주차장 사용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11억 5,150만 5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이룸면 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2023년 1월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수양동의 주민센터 주차장 사용부지 매입 이게 어디에 지금 우리 주차장 쓰고 있는 그 앞에 지금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선 꺼져 있는데 옆에 보면은 예, 임차에서 기존 임차회가 쓰던 부지입니다. 아 지금 우리가 임차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한다는 예, 거네요. 예. 그러면 거기 보면은 우리 보통 저기 2중, 3중을 해가지고 그 불법 주차도 많잖아요. 구역이 그럼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그 도로 안쪽으로 다 그러면 사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구역 정리한 부분은 다 사지는 겁니다. 아 정리된 부분. 그래 되면 이제 면수가 좀 나옵니까? 79면이 됩니다. 79면. 시청사의 포장공사 이거가 뭐 어떤 거죠? 한번 설명.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포장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미가하고 좀 너무 노후해가지고 보기도 싫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포장하고 가스톱하고 차선 다시 꺾고 다 할 겁니다. 이게 지금 3억 5천 들여가지고 그 우리 예전에 의원 간담회인가 할 때도 어떤 위원님께서 이제 뭐 흡연장 주변에 뭐 갈라진 거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지적을 하셨던데 혹시 그런 것도 다 이번에 네, 전체적으로 정비가 다 될 겁니다. 예. 그 밑에 이제 외벽 개선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시청사에 대해서 바깥에 보이는 부분만 예, 우리 시청사가 지금 현재 보면 도로 하다 보니까 좀 차갑다 이래가지고 네. 조금 금속 루브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예백에다가 스크린을 지금 현재 현수막 때문에 시끄럽고 이랍니다. 안 그래도 스크린을 설치해서 그 현수막 역할도 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제 뭐 큰 일이 있을 때 외벽에 항상 붙이던데 그 현수막을 이제 그러면은 이 포함된 돈으로 스크린이 되면은 예. 이제 매번 현수막을 하는 비용은 이제 안 들어가는 거겠네요. 예, 그러면. 그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스크린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요 공사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가 그 시청 앞에서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은 예. 우리 여기가 뭐 당연히 이제 뭐 여기를 자주 왕래하시는 분들 다 알죠. 거제 시민 다 아는데 예. 우리 거제시를 표시하고 또 시의회를 표시하는 입간판이 예. 우리 지금 작은 돌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예산도 여기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 잔액을 가지고 그거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걸 하도록 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 의견도 있겠지만 예, 지금 예. 우리 지금 양쪽으로 시청 의회 이래 돼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도보로 이용하는 분들만 보이지 차량 이용하는 분들 잘 안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가 청산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청산대 그런 입간판은 한 개 정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개선 공사가 있으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아니,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포장공사 3억 5천을 좀 보고 유심히 여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봤거든요. 예. 근데 포장공사 하는데 3억 5천이나 됩니까? 이 전반적으로 그 기존 저축 주차장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지하하고 저기 있는 거 빼고 예, 저축 주차장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하 주차장 빼고. 아니 그러니까 요 의회 앞쪽 저 밑에까지 다 한다는 건가요? 다 하고 가서 토프도 다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겠던데 이제 저는. 이게 금이 가고 많이 벌리지 땅 지면을 보면 많이 벌리지고 포장한 지도 제법 오래됐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뭐 예산이 뭐 예쁘게 단장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우리가 꼭 시급한 예산이 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이 있을 텐데 포장하는데 3억 5천 시청 포장하고 본관 외벽 개선 공사 2억 전체 한 5억 5천을 이렇게 추경에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요. 아니 저는 이제 이런 예산이 들어가려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당초에 하면 되지. 아니 중간에 이렇게 포장공사 하는데 3억 5천, 외벽공사 2억. 전 좀 더 시급한 예산이 필요한 데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포장공사가 이렇게 시급한가 이런 너무 생각이 이제 듭니다. 너무
땅이 지면이 갈라지고 하니까 다 오신 분들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고 네, 작년부터도 네. 이야기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따가 작년에 단초 예산 맞는데 마이크 잡고 이야기. 네, 발언하시려면 그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우리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진짜 시민들이 진짜 불편한 곳이 더 많을 텐데 3억 5천으로 그 한다니까 참 저기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근데 잠깐만 예, 국장님 예. 답변하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어디가 문제인지 하는 부분들은 생각이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포장 상태뿐만 아니고 들어오는 동선의 인도하고 차선하고의 관계도 어떻게 동선을 잘 연결시킬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단면적으로 여러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오는 부분들이 이제 차가 사람 동선 부분하고 차선하고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밑에 아까 우리 김선민 의원도 말씀하시다시피 도로 크랙한 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다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예산은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닿는 게 맞았는데 이런 문제가 아까 우리 회의과장 이야기했듯이 많은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거를 청사를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다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위기 전환도 되고 하는 게 맞아주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추경 예산을 올리던 그런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갑작스레 하는 건 아니고 연한이 한 10몇 년 되다 보니까 사회 포장 상태가 의원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동선도 좀 아주 그 동선 연결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회의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주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백운성입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팀장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당초 예산 대비 4,134만 9천 원이 감액된 13억 2,664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사용료 수입 5만 3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 위탁사업비 예금 이자 4만 5천 원, 위탁비 반환 수입 95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지적제조사 사업에 5,429만 4천 원이 감액된 3억 338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 보조비 도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사업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서입니다. 민원지적과는 1,452만 3천 원이 증액된 35억 1,17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의 일반 운영비,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 주민등록 인감 노후 장비 교체에 집행잔액 25만 2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 5,429만 4천 원이 감액된 3억 338만 1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준점 청량비 및 운영비 570만 7천이 감액된 1,93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금 이전에 지적 제조사 위탁 사업비 4,858만 7천이 감액된 2억 8,405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 도로명 주소 홍보 이벤트 상품권에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주소 정보 시설 설치 1,500만 원, 도광역 도로관리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리정보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및 국가 공간정보 통합측의 유지 보수에 620만 9천 원 증액된 4,620만 9천 원 편성했습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 및 데이터 관리에 1,220만 2천 원, 1,220만 22만 원 감액된 4,278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원지적과 행정경비에 4,308만 원 증액된 1억 3,348만 7천 원 편성했습니다. 민원지적과 일반 운영비 등은 민원과와 토지정보과가 통합되면서 인원수 22명이 증원됨에 따라 필요적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 운영 추진비도 216만 원이 증액된 51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 저쪽에다 저쪽에 있어놓은 게는 요 당기다. 정부 통시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부 통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부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1,161만 원이 증액된 10억 8만 4만 1천 원입니다. 임시적 세수입, 위탁비 정산 반환 수입으로 2022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복구 시스템 외 4개 위탁사업 집행잔액 715만 원,
기타 수입으로 2022년 통신요금 카드 결제에 따른 삼성카드 적립금 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3억 7,191만 3천 원이 정액된 47억 1,846만 4천 원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60만 원 삭감한 1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스마트 민원 서식 도우미 서비스 확산 사업비로 1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보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설계용 적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추가 구입비로 371만 3천 원, 소프트웨어 사업 가업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망 관리, 사무관리비, 대도청 측정 용역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신망 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노후,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 교체에 1억 6,300만 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정 검사 기술 기준에 맞는 시공상태 적정성 검사를 위한 강섬유 케이블, 링크 성능 모듈 구입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 410쪽에 그 스마트 민원 서식 도우미 서비스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민원이 오면 종이에 쓰는 거, 예. 그거 이제 없앴고 키오스크나 이렇게 이제 패드로 예, 예. 하겠다는 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종이 서식 없어지고 이렇게 이거 하는 거는 진짜 너무 잘 하신 것 예,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키오스크나 사실은 스마트 패드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좀 이렇게 사용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지? 그 과정에 혹시 불편 없이 민원들이 잘 좀 적응할 수 있게끔 예, 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한번 해보시고 잘 되면 면동으로 다 확산을 해서 좀 하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통신망 서비스 보면 갑자기 이제 도청 용역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용산 도청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산이 도청이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이게 예. 저희도 뭐 이런 용역을 하고 그런 건지 당초에 없던 도청 용역이 들어와서 이게 뭐 이 부분은 네. 그 소프트웨어 그 지능법 제50조가 네. 작년 2022년 12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하긴 그래서 이제 입주에 들어왔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도청 측정은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도청 장비가 있는지 뭐 이런 뭐 쭉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근데 요거는 이제 해마다 요 예산 올라오겠네 그러면 상반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년에 2번씩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늘 의회 사무실 문도 열어놓고 다니는데 요 용역 올라오면 저 문도 꼭꼭 잠그고 다니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예, 과장님. 예. 일단 들어오셨으니까 예. 마지막 오늘 마지막 심의 부서라 그냥 나오시면 그렇다 아닙니까? 예. 예산안과는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예. 남부면에 그 어르신들 원격 진료하는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죠. 예, 예. 그게 작년서부터 업무 보고 또는 어떤 그 보건소 연계된 질의를 했을 때 예. 실효성이 의문이 많았습니다. 예, 예. 우리가 6월달에 업무 보고가 있죠. 예, 그렇죠. 7월달에요. 7월달에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예, 예. 그때 좀 심도 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예, 철저하게 사업 진행해 주십시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부통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